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지는 어떤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전체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초창기 인공지능은 이러한 인간이 가지는 어떤 지적 능력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넣어주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이런 머신러닝이 대세인데요. 머신러닝은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능을 만들어내거나 향상시키는 기술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떻게 분야가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오래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공간 탐색이 되겠습니다. 즉 서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가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만약에 마트에 갔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입구에 들어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상점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둘러볼까요? 그것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쭉 직진해서 들어간 다음에 다시 그 옆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옆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니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이것을 컴퓨터에서 구현한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간을 탐색을 할 때 이러한 공간을 컴퓨터에서는 트리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구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길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 또 길이 나누어져 있죠. 이게 나무 형태를 닮았다고 해서 우리는 트리 구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 마트에 여러 번 갔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을 바로 가겠지만 처음 갔다 그러면 정보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무정보 탐색 방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무정보 탐색을 할 경우에 여기에 보면 DFS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깊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을 쭉 타고 내려간 다음에 다음 브랜치에서 다시 나눠지고 다음 브랜치에서 다시 나눠지는 깊이 우선 탐색이 있겠고요. 그것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너비 우선 탐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 지그재그죠. 이러한 방식으로 탐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비 우선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무정보 탐색, 즉 처음 갔을 때 모든 곳을 한 번씩 다 둘러보려면 일반적으로 너비 우선 탐색이나 깊이 우선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탐색을 할 때 왼쪽에 보면 무정보 탐색이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이 있고요. 우리가 이전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험적 탐색 또는 휴리스틱 탐색이라고 부르는데요. 휴리스틱 탐색에는 언덕 등반 탐색 또는 최고 우선 탐색, A-스타 알고리즘 등이 있겠고요. 또 게임을 할 때 우리가 탐색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민맥스 탐색이나 알파 베타 절단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미리 규칙을, 즉 어떻게 탐색하는 게 좋은지의 규칙을 미리 넣어놓고 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규칙에 의해서 깊이 우선이나 너비 우선 탐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깊이 우선 탐색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보면 A에서 출발해서 B가 우리가 목표라고 한다 그러면 쭉 이렇게 내려갔죠. 여기 보면 까맣게 돼 있는 것이 상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희미하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막어져 있는 곳이라고 가정을 하면 A에서 출발해서 쭉 간 다음에 깊이 우선이니까 왼쪽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죠. 다시 보면요. 네, 여기서도 보면 갈라지는 길에서 우리는 깊이 우선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간 다음에 여기 갈라지는 곳에서 깊이 우선, 여기 갈라지는 곳에서 또 깊이 우선으로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B까지를 우리가 탐색을 하는 것이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의 전제 조건은 우리는 이전에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여기 가보지 않은 곳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전체적인 것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까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너비우선 탐색인데요. 여기 아까와 다르게 너비우선이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길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왼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이것이 너비우선 탐색이 되겠습니다. 가는 곳에서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브랜치했을 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탐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깊이우선이 더 좋은지 너비우선이 더 좋은지는 결국은 여기에 구조에 따라서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는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내부적인 구조를 모른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깊이우선이나 너비우선이 뭐가 성능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한번 여러 번 마트에 간 곳을 탐색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A-스타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미 우리는 거기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미 목표한 곳을 거리를 이미 측정해 있죠. 물론 목표한 것이 계속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요. 모든 곳에 대한 거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거리의 가중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곳을 탐색하는 그러한 방식이 A-스타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 로봇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A-스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엇인가 공간을 탐색할 때는 전체적으로 깊이우선이나 너비우선으로 탐색을 하면서 거리를 모두 기록해 놨다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갈 때 이러한 A-스타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이 이제 게임에서 우리가 하는 민맥스 알고리즘인데요. 뭐 티켓도 게임이나 체스나 바둑에서 사용을 할 때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작은 3x3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크지 않죠. 근데 이게 공간이 더 크다면 이러한 민맥스 알고리즘이 굉장히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내가 둘 수 있는 곳은 이렇게 8가지가 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치에 8가지가 되겠고요. 만약에 상대편이 여기 뒀거나 내가 여기 뒀을 때 다음번 둘 사람은 이렇게 둘 수 있는 곳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어디다 더 둬야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즉 내가 둘 곳만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편이 뭔가 다음에 둘 때 불합리한 곳에다가 두기 어려운 곳에다가 이렇게 두어서 쭉 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상대편이 어디 두었을 때 다음 나는 어디다 두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민맥스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공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화가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어디 뒀을 때 다음 내가 두는 곳, 즉 내가 이길 수 있는 곳에 선택적으로 두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앞에서 한 간단하게 A-스타 알고리즘이나 깊이우선, 너비우선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체험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서 패스파인딩이라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이트가 나올 텐데요. 우리가 직접 그곳으로 가서 한번 검색을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이트로 들어왔는데요. 현재 이제 A-스타 알고리즘, 그 다음에 여기 너비우선이나 깊이우선 알고리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이 보이겠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그린색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빨간색까지가 목표 지점이 된다고 가정하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얘가 어떠한 방식으로 검색해 나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좀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알고리즘이 좀 쉽게 갈 수 있게 할 텐데요. 좀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좀 더 고생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가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비우선 탐색을 먼저 선택을 해보고요. 여기에 스타트 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쭉 해서 가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공간을 지금 검색을 쭉 해 나가면서 우리가 빨간색을 찾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모두 검색한 다음에 길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A-스타 알고리즘을 어떻게 찾을까요? A-스타 알고리즘으로 한번 검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전체적인 공간을 검색하는 공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축소한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리스타트를 해보니까 A-스타 알고리즘으로 했을 때 요만큼만 지금 공간을 검색했죠. 우리가 깊이 우선일 때 이 전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A-스타 알고리즘은 굉장히 공간을 축소해서 빠르게 이렇게 검색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베스트 퍼스트 서치라든가 덱스트라를 각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제약 조건 만족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CSP 이렇게 약자로 굉장히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면 제약 조건들이 많죠. 시간적 조건, 제약 조건, 공간적, 인력, 재료, 에너지 등 굉장히 다양한 제약 조건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즉 스케줄링을 한다든가 계획을 짜는 그래서 이것을 옵티마이즈 문제, 즉 최적화 문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분야 같은 경우에 철도는 선로라든가 시간적 제약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경우에 철도 배차를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항공 같은 경우에 최적화된 예약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항만에서는 배를 어떻게 정박하면 스케줄에 따라서 먼저 나갈 배가 이제 밖에 정박하게 되고 있고요. 나중에 나갈 배가 안쪽에 정박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조 같은 경우에서 특정한 철판이나 목재 유리가 있을 때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갖다가 뽑아냈을 때 낭비가 없는, 재료의 낭비가 없는 최적의 제품을 어떻게 그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건설 같은 경우에 비용과 인력의 제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스케줄링해서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특정한 제약 조건에서 최적의 해를 찾는 문제를 우리는 CSP라고 하고요.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공지능으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추론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실제 논리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프롤로그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에 가면 간단하게 이제 프롤로그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이트에서 보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도 있지만 간단히 온라인으로 웹브라우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해보고요. 그러면 실제로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실제로 프롤로그라는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표현하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그젠플이 있는데요. 이그젠플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첫 번째 간단한 우리가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빈센트가 미아를 사랑한다. 네, 이거는 어떤 팩트가 되겠죠. 그래서 현실에 있는 사실들을 적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칙을 줬는데요. 젤러스, 뭔가 질투하다. 그래서 X가 Y를 질투한다라는 것은 X가 Z를 사랑하고 Y도 Z를 사랑한다. 이럴 경우에는 X하고 Y는 서로 질투할 수 있다. 이러한 아주 재밌는 그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실이 있고요. 이걸 우리는 지식 베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사실과 규칙,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식을 표현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요. 오른쪽에다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사랑한다, 즉 X가 누군가죠. 여기서 대문자를 쓸 때는 누군가입니다. 그래서 누가 미아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꼭 끝에다가 점을 찍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프롤로그의 규칙이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네, 여기에 보니까 X가 빈센트가 됐죠. 즉 미아를 사랑하는 사람은 빈센트죠. 그래서 이 부분의 팩트를 찾아낸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미아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사람을 다시 검색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보니까 마셀로스라는 사람도 네,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 이것을 찾아내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형태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형태는 누가 누구를 갖다 질투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질투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네, XY. 그래서 Y가 지금 빈센트가 먼저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빈센트가 마셀로를 네, 이렇게 질투하게 되죠. 즉 보면 빈센트가 미아도 좋아하고요. 미아를 이렇게 두 사람이 좋아하네요.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질투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서 나타냈습니다. 즉 이 사실은 여기에 사실이 없는데 이러한 규칙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추론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러한 프롤로그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고 넓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관계를 추론하거나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하고요. 아까의 어떤 제약 조건 문제도 이러한 프롤로그를 통해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보면은 기존에 이러한 규칙이 있는 규칙을 우리가 넣어주는 어떤 프로그래밍 방식과 기계학습,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의 어떤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